지금 요번 시간에는요,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익형 부동산 원투룸 오피스텔 전세 함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나누다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주거용이냐 아니면 수익형이냐.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를 갖다가 놓을 경우에는 전세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왜 전세를 놓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그 이자 받아가지고는 어떤 은행 이자에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전세 놓을 이유가 없는데 전세를 놓는다. 근데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계속 놓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거는 어떤 전제냐? 일단 투기 목적이죠.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 아래.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을 갖다가 가격이 오른다가 확신이 없으면은 전세를 놓는 건 그건 미친 짓이죠. 그죠? 향후에 내가 2년, 3년, 4년 보유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게 주택이 상향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전세를 놓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보유 기간이 좀 길든지 짧든지 간에 어찌됐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주거용이죠.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피스텔을 샀어, 상가를 샀어.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임대를 놔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르는 게 없어요. 그죠? 내가 1억에 샀으면은 이 오피스텔이 1억 2천, 1억 3천 오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냥 1억에 머물던가 아니면 감가상각으로 조금씩 다운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오른다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세 차익을 바라고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라면 그분은 경제학적인 어떤 관념으로 좀 잘못된 관념을 갖고 계신 거죠. 그죠? 주거용으로 만약에 내가 샀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내가 그걸 임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전세를 놓는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을 내가 사서 임대를 놓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세 차익이라는 걸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전세를 놓는다는 이해가 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 오르지도 않는데 임대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사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전세를 갖다가 놔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양반은 조금 관념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성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원룸 전세? 물론 있어요. 그죠? 직방다방이 다 있어요. 원룸, 투룸 전세, 뭐 오피스텔 전세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막을 알고 보면 진짜 내가 몰라서 그걸 샀든가 난 나중에 요거 오피스텔 사가지고 한 3년만 갖고 있으면 이게 한 2억이 될 거야 라는 스스로의 착각 아래 그거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전세를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히는 드물고 건물을 졌는데 돈이 모자란 거야. 건축비를 충당을 못한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놔서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해갖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가 전세를 놓은 사람은 문제성이 다 있느냐? 뭐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가 나온 물건을 중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3페이지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전세로 나와 있고 매매 1억에 전세 7천 나가지고 투자금 3천씩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집값이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돈을 갖다가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된 것이죠. 지금도 뭐 강남에 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주택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싼 거 있으면 그냥 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형태가 얼마나 가겠느냐. 나는 돈이 있는데 뭐 제가 한 3년 전에 저쪽 수유리 쪽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청담동에서 한 여자분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거짓말 안 보태서 52채를 샀습니다. 딱 2달 동안에. 그러니까 그분만이 산 게 아니고 언니, 동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52채를 샀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사람 때문에 다 먹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양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양반은 비싼 것도 안 사. 1억 2천만 원 이하만. 빌라 조그만 것들, 다 썩어간 것들, 안 팔리는 것들. 그래서 전세를 놔버려요.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한 채를 사는 거야. 1억 2천에 사면 1억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2채를 산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다라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든 가격은 뭐 좀 오를 것이고 왜냐하면 빌라를 살 때는요. 아까 신축 빌라를 내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빌라,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빌라, 15년 된 빌라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이상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면 올라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 올릴 때는 시설을 좀 깨끗이 해가지고 1, 2천만 원 진짜 투자를 해가지고 1, 2천만 원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가 낡은 빌라라도 그 정도의 연령이 그렇게 된 거를 사면은 뭐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를 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죠? 양도소득세 뭐 내봐야 정상적으로 양도소득 내겠다 이거예요. 그죠? 내구도 시세 차익을 얻었으니까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34페이지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똑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아까 수익형 부동산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상태 고정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그런 결론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아까 특수한 경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다 하는 경우지 어떤 경제관념을 벗어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산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니까 거기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와 월세로 놓았을 때 수익률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5천만 원의 영향을 놨다고 치십시다. 그럼 거기에 5천에 놨을 경우에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5천만 원한테 들어왔으니까 은행 이자로 그냥 대충 그냥 넓게 잡아도 2% 잡았을 경우에 2, 50, 1년에 10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수입이.
그러면 그 수입을 갖다가 100만 원을 갖다가 이 수익률 계산은 다음 지금 파트에 나오겠지만 수익률 계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순이익을 갖다가 실투자 금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순이익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은행 이자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 투자액은 5천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5천만 원을 나누니까 수익률은 2%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라는 얘기는 지금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옆에 걸 보면은 원래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인 임대를 놨다 이 말이에요. 500에 50만 원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9,500이죠. 그죠? 그리고 이익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수익률은 600만 원 나누기 9,500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6.31%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형 부동산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로 놓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집안을 갖다가 전세로 들어갈 시에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봐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손님은 그렇게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얻으시면서도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세를 원하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를 원하면서 여기 근저당이 없는 걸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부동산을 만약에 그 근저당이 없는 사람이라면 깨끗한 사람이라면 얘를 갖다 전세로 놓을 하등의 이유가 있어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손님이 원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얻으면서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클린한 것은 좀 얻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계약을 할 때 집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만약에 1억 한 5천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채권 최고액 한 1억이 잡혀 있다. 8천만 원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간에 이 근저당 말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5천짜리 매매가 집에 만약에 1억 정도가 근저당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1억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소를 시키는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말소를 시키고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도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줄 때 돈 좀 주세요 나 나가게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양반이었었잖아. 그죠? 원래 근저당이 1억이 잡혀 있었는데 1억 2천인가 잡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전세금을 받아서 말소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내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집에 80% 이상 정도가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전세를 소개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깡통주택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값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어떤 채권 최고액이 붙어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전세 금액을 막 80% 90%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중개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오피스텔이 2주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고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거기 나오죠. 책에. 자,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에요. 업무용이잖아요. 그죠? 오피스텔은. 그러면 업무용이니까 무조건 얘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쓰면은 일단 주택이 아니죠. 무조건. 주택수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떤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마, 못해. 이렇게 하면서 임대를 주잖아요. 주거용으로 주면서도 전입신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전입신고를 확 해버려, 그냥. 그럼 이 사람은 졸지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를 사서, 오피스텔을 사서, 500에 50에 주는데, 너 여기 살림을 할 거지? 네. 살림을 할 거면 전입신고는 안 된다. 난 이거 업무용으로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전입신고 뭐 확정일자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거기를 사무실로 쓰듯이 그냥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확 그냥 전입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주거용이 되는 거예요. 업무용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리지 말고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청약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걸 청약할 때 그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주거용으로 됐든 업무용으로 됐든. 그러나 국가는 일단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확실하게 이건 주택세에 돌아갑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일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괜찮은데 얘를 주거용으로 썼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집을 팔거나 이 집을 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더 많이 중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수는 전입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갖다가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얘는 주택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일반 주택이 내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주택수에서 배제가 돼요. 양도세 안 내도 돼요. 대신에 4년, 8년, 00, 중공공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지키면은 과태료에다가 양도세 혜택도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러한 불이익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무슨 뭐 그 전세금 뭐 보증보험 반환 있잖아요. 뭐 HUG라든가 뭐 SGI 같은 거 서울보증기금 HU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우징 개런티 뭐 이런 말로요. 도시보증기금, 보증기금이에요.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줍니다.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하나는 외워두세요. 손님들이 너무 자주 많이 물어봐요. 전세금 보증 반환 기금에 보증보험 반환 기금을 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무에 접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 외워두세요. 0.128%하고 0.154%만 외워두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HUG 기준입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 그 기준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0.128%만 가지면 보증기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같으면 12만 8천 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파트 외 같은 경우는 0.154%예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기금에서 또 진행하는 게 있는데 SGI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울 개런티 인슈어런스. 그래서 그 보증기금은 서울보증기금은 이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는 약 한 5, 60%가 비싸요. 그러니까 HUG를 가능하면 들으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HUG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도가 있어요. 보통 한 7억 정도
정도까지밖에 그 보증보험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억이 아니라 10억, 20억 가는 아파트가 있죠. 그런 경우는 H 위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어떤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서 몇십억짜리도 얘네들은 들어줘요. 대신에 좀 비싸다는 얘기죠. 참고로 우리가 그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보증보험 반항을 들든가 아니면 전세권 설정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죠. 물론 확정일자도 전세권 보호를 받는 거지만 그거까지 외워두세요. 이왕이면요. 전세권 설정 비용 그건 0.25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0.25 1억이면은 25만 원 2억의 전세권 설정하면 한 50만 원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우리가 보증보험 반환 보증보험 할 때는 0.128%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같은 경우는 0.154%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0.25%로 이렇게 기록 것만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켜주시고 그런 질문들을 의뢰인들이 많이 해오니까 요거 한마디 탁 던져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